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초인류 한국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는요,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생존 전략, 생존,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버텨가며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자괴감.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그리고 내용을 약간 더 새롭게 수정을 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를 보고요. 세계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가 접한 그런 전략적 환경을 봤습니다. 지금 각 나라의 그 중요한 나라의 지도자들 모습이죠. 대통령의 모습인데 크기가 같아요. 일단은 크기가 같은 걸로 제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크기를 바꿀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전략이거든요. 전략,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육군대학에서 전략학처장을 거의 10년간을 하면서 전략을 이론적으로 가르쳤고요. 또 합동참모본부에서 육군 중령 때 전략 실무장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론과 실제를 같이 한 거죠. 그래서 하면 할수록 전략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다 하고 딱 규정할 수도 없어요. 복잡해요.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또 있고요. 또 매일매일 바뀌는 전략 환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얼마 전에 미국, 중국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 80%가 안보, 경제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면은 다 좋아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국민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경제는 거의 19%, 평화는 16%.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2명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전략적 있던 생각으로요.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를 둘러싼 이 나라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미국,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아주 강하게 똘똘 뭉칠 그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겁니다. 일본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서로 감정적으로 안 좋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아직까지 앙금이 너무 많고요. 그러나 미국 다음으로 일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키웠습니다. 또 우리가 품어줘야 되고요. 같이 가야 될 어차피 미래의 동반자라고 봤거든요. 중국 이런 정도로 키웠어요. 러시아 이렇게 조금만 작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략 이런 크기가 우선 전략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시각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은 균형으로 모든 것을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균형을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균형 있게 안정되게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전략 환경입니다. 안정된 전략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그림 괜찮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을 얹어 놓고요. 또 중국도 같이 이렇게 무게 중심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일본, 러시아 이런 식으로 대략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또 참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 항상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밑에 굳건하게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자, 이 그림도 괜찮죠? 이 그림을 계속 보시면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안정되게
번영으로, 평화로,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초인류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전략은 요소가 있어요. 전략, 스트라테지는요, 이렇게 목방자라 불러요. 목방자.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막 흔들립니다. 목표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바뀌더라도. 다음에 목표를 이룰 방법이 나와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좋지 않는 방법은 계속 가지쳐버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계속 택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행착오가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원, 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늘 봐야 돼요. 우리한테 있는 자원, 우리한테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빌려올 자원들, 또 현재에 있는 자원, 미래에 있을 자원까지 전체적인 자원을 생각하면서 이 전략의 구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목적도 생각해야 돼요. Why? 이 목표를 정했는데 왜 그 목표를 정했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Why를 또 봐야 돼요. 이런 틀, 한 번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죠. 손자병법에 보면요, 제3 모공편에 4단계의 전쟁 전략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벌모, 벌교, 벌병, 공성이라 그럽니다. 자, 이건 잠시 제가 풀어드릴게요. 벌모, 이것은 꾀를 치는 꾀. 상대가 나에게 덤빌 생각, 도전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내 말을 순응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또 감히 덤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힘, 파워. 힘을 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벌교입니다. 외교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외교. 나를 대적하는 적이 주변에 외교 관계를 잘 맺고 있어요. 동맹관계. 그럼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려요. 더 좋은 것은 그 동맹 국가를 내 편으로 또 만들어버리는 거. 포섭하는 것도 또 중요한 대전략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면 군사력으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죠. 벌병이라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공성. 끝까지 버티는, 마지막까지 피를 튀겨가면서 싸우는 이 단계, 최악의 단계가 공성입니다.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졌거든요. 자, 여기 보면요, 벌모, 벌교까지는 전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온전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하게 깨짐이 없이, 피 흘리지 않고, 희생을 안 하고. 이것은 싸워서 이기잖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전성까지를 우리는 부전성이라고 부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것. 부전성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요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준비,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벌모와 벌교는 정치권에서 잘해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전략가가 중요합니다. 벌병 공성은 군사 지도자, 군사 전략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력, 군사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뒷받침되거든요.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외교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이 사실은 나라의 총체적인 방향을 끌고 갑니다. 이것이 약하면요, 힘이 없어요.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군사 전문가, 외교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평상시부터 많이 배출해야 돼요. 양성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많은 나라를 다니게 만들고요. 또 공부를 많이 시키면서 축적된 실력이 필요해요. 경험과 경제, 군사, 외교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인재들을 우리는 많이 길러야 됩니다. 물론 뭐 과학기술적인 면에도 중요하죠. 그것도 다 여기 이것이 뒷받침돼야 가능합니다. 과학기술, 뭐 문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선은 경제, 군사, 외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걸프전 할 때 벌모, 벌교, 벌병, 공성을 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잠시 그려놨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어떤 전쟁이든 어떤 큰 그 나라의 그 방향을 잡던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은 이것이 뒷받침된다는 거.
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전략적으로 우리는 다시 봐야 돼요. 또 북한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휘둘리지 마십시오. 주도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말장난, 언어 전술을 하잖아요. 말로 하는 그런 나름대로 전략, 아주 속 뒤집어지는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다 그 나름대로 언어 전략이거든요. 언어 전술. 그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원래 속빈 강정이 시끄럽습니다. 또 손자병법에 있듯이 무능한 사람이 난폭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머리, 아무것도 없는 약체들이 소리를 막 지르고요. 억지를 부려요. 깽판 치르는 거죠. 깽판.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도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도권을 늘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는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질질 끌려가는 그런 행태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용감해지기 바랍니다. 북한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주 그것은 치명적인 그런 무기 아닙니까?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핵 포기 안 할 겁니다. 결정적인 체제 보장을 위한 뭔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핵 포기 안 합니다. 왜? 마지막 보루거든요. 마지막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전략적인 인내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코 끌려가시는 안 된다. 항상 북한과의 관계는 이 점 명심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전략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냄비에 그냥 물 끓듯이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냉정하고 멀리 바라보고 잘 준비된 전략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이익만 쫓는 사람들, 또 진급이나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긴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만 되는 이런 전략가가 굉장히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위장 전입부터 해서 자식들 부정으로 챙기고 별짓거리 다 하면서 그냥 이런 사람들 대부분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라를 위한 그런 큰 인물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소리만 빽빽 지르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정치인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는 정치인들 너무너무 많아요. 얄팍하죠. 아주 참 이런 것을 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소수의 정치인도 가끔 보입니다만요. 군인들, 병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 합니다. 착합니다. 아주 순수한 우리 청년들 아닙니까? 문제는 지휘부예요. 지휘부. 항상 그랬어요. 지금 시기뿐만 아니라 항상 이 군대의 지휘관은 문제였습니다. 물론 훌륭한 지휘관도 가끔 있어요. 대체로 굉장히 걱정스러운 지휘관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군 출신 아닙니까? 적이 두려워하는 지휘관 별로 없어요. 적이 두려워해야 돼요. 군의 간부를 볼 때 실력 있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지휘관. 요행이 그냥 정치권에 잘 보여가지고 진급하고 이런 인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런 군대는요. 정말 이것은 안 되거든요. 보이잖아요. 보면 알아요. 아, 저건 누구. 저 머릿속에 뭐가 있다. 그 지나온 행적을 손바닥처럼 다 알거든요. 군인들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적이 두려워야 돼요. 딴 것보다도. 적이 두려워하는 지휘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받지 못한 지휘관은요. 유사시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존경받기 바랍니다. 존경. 쉽지 않습니다. 존경받는다는 게. 계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계급으로. 또 사회 전문가들 있잖아요. 과학자들, 교수, 이런 사람들 모아서 공식적으로 공론화되는 국가 미래를 위한 그런 회의도 많이 하고요. 또 발표도 많이 하고요.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요. 또 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고 재정적으로도 뒷받침해주고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자, 이런 구도. 초인류 한국의 전략.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장점, 강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어쨌든 이런 구도를 보면서 초인류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삼성이 했듯이. 자, 제가 이 그림은 자주 보여드리죠. 죄송합니다. 2002년도에 최저막 연대장 할 때 저는 지도를 거꾸로 놓고 적의 입장에서 늘 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다른 측면에서 늘 봤거든요. 자, 이렇게 다시 세계 지도를 거꾸로 해놓고 저는 이렇게 계속 봐요. 옛날부터. 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초인류로 계속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나름대로 이렇게 세워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뭐 한다 해서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균형 늘 생각하면서요. 초인류 한국의 전략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은 제가 질문도 많이 던질 겁니다. 답이 없잖아요. 답이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카멜레온. 어떤 거예요? 자꾸 바뀌죠. 환경에 따라서. 왜? 살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이 전술이에요. 전술. 전술적인 면에서는요.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전략도 아주 초단기 전략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세워놨던 전략, 오늘 세운 전술이 내일 되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재빨리 반응하는 전술적 대응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왜? 자꾸 바뀌니까. 민감하게 또 아주 적응력 있게 바꿔나가는 것,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건 놓치면 또 경제고 뭐고 또 다 날아갑니다. 시대의 흐름, 트렌드 아주 민감하게 봐야죠. 그리고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것은 뭐예요? 전략. 전략이라는 것은 본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전략이 뭐냐 할 때는 방향을 잡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 이것만 잡으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워요. 어느 방향으로 설 것이냐. 이것이 리더가 하는 역할입니다. 기업에서는 CEO, 나라에서는 정치 지도자, 군대에서는 최고 지휘관들이 이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다 끝납니다. 아무리 달려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데 가버립니다. 회사가 망하고요. 나라가 망합니다. 개인이 망하고요. 방향 설정, 이것 정말 숙달된 경험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생각도 깊은 해안이 있는 이런 사람이 그 위치에서 이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도 잡아줘야 돼요. 멍청한 대통령이 있으면 이 방향을 다 놓칩니다. 국민들만 엄청 고생합니다.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그래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리한 환경 조성, 이것이 또 전략가가 하는 일입니다. 적어도 20년, 30년 미래를 봐야 돼요. 이것을 장기 전략이라 부릅니다. 전략적 방향 설정,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하나씩, 이런 것들, 이것이 전략의 틀입니다. 어렵죠? 예, 복잡합니다. 그냥 한마디 말로 딱 정의할 수 없는 겁니다. 본래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사람 한 명에도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를 볼 때 얼마나 이것이 복잡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죠. 맥기를 교수가 했죠. 캐나다에. 자,
의도된 전략이 있고요. 우발적 전략이 있어요. 대체로 일은 우발적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연구 성과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의도된 전략이든 미리 계획된 전략이든 자꾸 바뀌는, 순식간에 바뀌어야 되는 우발적 전략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략가가 필요한 거예요. 전략가가. 정치 전략가, 외교 전략가, 군사 전략가. 이 전략가는 나라의 근간이에요. 공부시켜야 돼요. 준비시켜야 돼요. 육성해줘야 돼요. 이것이 초인류 국가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과학 전략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솔련이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위를 중심으로. 아주 재밌잖아요. 대위. 왜 대위입니까? 아직까지 이제 순수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대위, 그 계급, 그 나이. 이들에게 차원 높은 전략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전략, 리더십, 전쟁사, 손자병법 이것을 융합한 과정으로 지금 계속 훈련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 대위들, 우리 군의 미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제가 작은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사명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요. 또 같이 하실 분들 동참하면 좋겠어요. 대위 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전략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전략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다시 제가 보여드립니다.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제가 정리합니다. 후손들이 안전해야 돼요. 우선 안전. 균형을 잡고 행복해야 돼요. 후손들이 행복. 그러기 위한 전략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미래를 보면서. 자, 대한민국 통일돼야죠. 이런 모습 돼야 됩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독도, 울릉도 같이 있어요. 독도도 있고 울릉도 있고 제주도 당연하고 대한민국 아닙니까? 통일을 하려는 국민 모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지. 우리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잖아요. 문제는 의지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통일합시다 하고 나가면요. 통일 빨리 됩니다. 이 의지가 사실 부족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설문 결과들이 많이 다르지만은 여기 보십시오. 통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그렇다. 필요하지 않다. 벌써 반이 넘어요. 이건 정말 문제 아닙니까? 통일해야죠.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옛날에 토끼 모습 했지만 이제는 호랑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이런 모습 사실 맞거든요. 얼마나 저력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좋고요. K-팝부터 했어요. 삼성 삼성은 제 둘째 아들이 다니는 회사라서 자꾸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엄청 좋습니다. IQ 대단합니다. 자, 포버스에서 발표한 거 보십시오. 노벨상 순위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요. IQ 순위 우리가 4위입니다. 4위 IQ. 본래는 1위까지 올라갔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최상위급이에요. IQ가 머리가 진짜 좋은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 2위입니다. 2위. 공부시키면 무조건 다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가 부족해요? 이렇게 최고의 머리 또 흡수력 공부 잘하는 머리 다 갖고 있는데 꿈이 부족한 거예요. 비전, 의지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자신감도 부족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이순신의 나라입니다. 이순신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세종대왕이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자신감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자신감. 그리고 진취적이고 도전하고 용기 다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 비전, 꿈 가져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초인류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마지막 그림 보여드립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꿈을 선도하는 초연력 국가. 물론 경제적인 거, 또 과학기술적인 것에서도 우리는 우뚝 초연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우선은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요, 정신적인 거, 꿈, 이것만큼은 대한민국이 초연료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같이 나아가시죠. 감사합니다.